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피곤했던 한 주가 지나갑니다. 자, 수요일 새벽에 월드컵 태극 전사들 응원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한 주를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내일 있을 16강전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됐다는 거겠죠. 자, 국내 증시는 이번 주 한 단계 좀 높이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1711포인트였고 오늘 1729로 마감이 됐는데요.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잠시 뒤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 코스의 알토란 같은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 소개하고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시 하이리치증권 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 나오셨는데요. 여유투자의 전도사시죠. 거상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 주식 흐름, 주식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진단부터 듣겠습니다. 예. 네. 오늘 시장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근데 오늘뿐만이 아니더라도 최근 시장에 가장 두드러진 사항이 일단 수급적인 상황을 저는 주로 많이 체크를 하는데요. 바로 연기금의 흐름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점입니다. 6월 동안만 하더라도 지금 연기금이 들어와 있는 지금 자금이 약 한 7천억 원 정도가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현재 가격 우리 지수가 현재 1720포인트대긴 하지만 1700포인트가 넘어서면서부터도 연기금 쪽에서는 아깝지 않게 계속 자금을 우리 시장에 쏟아붓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뿐만이 아니더라도 기관들 역시도요.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에 프로그램 매매가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물론 6월 초반이었죠. 둘째 주에 있었던 그 전까지 선물옵션 만기 이전까지는 좀 바스켓이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담아야 되는 시점이 맞긴 맞지만 그 담고 있는 지금 현재 지수대가 바로 1700포인트 전후로 시작이 됐었고요. 지금 역시도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이 올랐다라는 좀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매 동향은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뭐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가 있는데 무엇보다 비차익 거래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천억 원 정도가 순매수로 지금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전히 지금 있는 가격대, 지수의 가격대가 그렇게 뭐 비싸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수급 주체들은 열심히 포지션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외국인들이 오늘 뭐 소폭, 소량 그 순매도로 뭐 전환을 계속 그 유지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갑작스럽게 6월 동안에 들어온 금액에 비하면 뭐 그렇게 큰 물량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시장 안에서 좀 두드러진 특징주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간만에 이제 자동차주들이 다시 살아났고요. 최근 들어서 의약품, 약품 업종이라든지 바이오주들이 조금씩 꿈틀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삼성생명이 정말 그 상장 이후에 모처럼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좀 얘기가 돌고 있죠. 뭐 이제 구조조정이 거의 막바지가 되고 그 무상증자와 관련된 좀 얘기가 좀씩 돌면서 시장 안에 주체들의 그 매기가 갑작스럽게 좀 몰리면서 오늘 마감을 한 상태인데요. 이와 맞물려서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보험주들 역시도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대한생명이라든지 삼성화재와 같은 종목들은 보험주들은 좀 강세로 지금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시장 상황을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수급적인 상황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외적으로는 일단 뭐 우리 대내적으로는 특별히 문제시될 부분은 없었지만 외적으로는 다시 한번 그리스발 악재가 좀
다시 한번 발목을 좀 잡았다라는 점은 물론 우리가 좀 잠깐은 좀 조심스러울 필요는 있겠지만 여전히 시장의 수급적인 체력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전망은 어떻게 하시고 앞으로 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예. 일단은 지난번부터도 제가 누차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제가 나온 그 방송을 보셨다면 기억을 하실 텐데 무엇보다 미국 시장의 1만 포인트를 잘 지키는지 여부와 그리고 환율 시장, 외환 시장의 안정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졌었죠. 하지만 여전히 지금 10,000포인트 위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다만 지금 외환 시장이 우리 그 환율 시장이 상당히 좀 뭐랄까, 많이 좀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금융 당국에서 개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또, 강하게 밑으로 내려오다가도 또 그리스발 악재가 살짝 붉어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안타깝게도 1,200원 위로 훌쩍 넘으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일단은 오늘 계속 지금 유로 달러 지금 시장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유로 달러 시장 쪽은 네, 그렇게 뭐 동요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일단은 그 세 가지 사항을 좀 저는 보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지지대에 대해서는 1720포인트에서 계속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그게 또 언제 또 돌발 악재로 인해서 뭐 무너질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현재 있는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주변에 있는 악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가라앉을 때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잠깐 또 차트를 보면서 그렇다면 다음 주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거래소 시장 일봉 차트인데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양봉이 벌써 떠 있는 상황에서 갭 출발과 동시에 월요일부터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래에서 출발이 됐는데 계속 꾸준히 수급 주체들은 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봉이 만들어지는 원리 여러분들도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월요일 날 만들어졌던 갭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은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연속성상에 일단 상승에 대해서 아직은 방향성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일단 분 차트를 좀 잠깐 보실 텐데요. 자, 이제 어제 만들어졌던 이 갭이 어제 이후에 오늘 이제 만들어졌죠. 이제 만들어졌던 갭이 하나가 지금 존재를 하는데요. 그 갭의 공간이 바로 저점이 1737포인트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여전히 만들어져서 유지되고 있는 고점이 바로 1711포인트입니다. 이 사이에 현재 우리 그 지수가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방향성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1737포인트에 대해서 다음 주 뭐 초반이 됐든 화요일이 됐든지 간에 한번 터치를 한다면 이제 지수는 다시 한번 1741포인트였죠. 월요일 날 찍었던 고점에 대한 좀 진입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게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뭐 딱히 뭐 월요일이랑 좀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이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월요일까지는 좀 공격적인 배팅보다는 좀 더 시장을 관망하시면서 최근에 좀 흐름이 좋은 뭐 중소형주들이 그래도 좀 잘 가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지수가 크게 낙폭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양으로 마감을 하는,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종목들이 속속 지금 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바로 2분기 실적이 뒷받침될 만한 종목들이라는 거죠. 일단 그 부분을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서 굳이 대형주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부분은 좀 현재로서는 좀 도박성과 좀 가까운 좀 그런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많이 올라가지는 않으면서도 추세가 방향이 상승으로 전환된 중소형주들로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다음 주 역시도 지수가 아무리 뭐 흔든다고 하더라도 시세 등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편안하고 좀 나름대로 투자에 대한 좀 재미를 느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상님과 함께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의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 증시와 출발 센 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케된 센 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나스 성공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강의 앞서서 먼저 어제 돌발 퀴즈 문제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위안화 절상에 따른 중국 관련주는 이것의 성격을 지닌다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주도주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해 주셨는데요. 정답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역시 강의 내용 잘 들으시고 돌발 퀴즈 문제 정답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업을 통한 기업 분석을 통한 투자 비법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거상님께서는 어떤 기업 들고 나오셨을지 들어보겠습니다. 거상님, 예. 어떤 기업 볼까요? 현재 제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종목이고요. 삼형전자라는 기업입니다. 삼형전자요? 예. 예, 앞 시간에 고상님이 장기 투자 종목으로 제안을 하셨던 기업인데요.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재무 상태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성 등등 자세히 좀 짚어주세요. 예. 먼저 그 삼형전자를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간단히 개요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액면가는 500원짜리 종목이고요. 오늘 이제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약 2,300억 원 정도에 달하는 중형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말까지도 그렇고 장기적인 투자를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삼형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해 콘덴서 생산업체입니다. 참고로 시장 점유율가 40%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무엇보다 돋보이는 부분은 바로 삼성전자와 LG전자 쪽에서 주 고객으로 있다는 겁니다. 매출을 이 중에서 전체 한 60% 정도를 차지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설립일을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1968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자체만 보더라도 일단은 살아남아 있는 자가 강한 자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시장 안에서 원리로 보면요.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충분히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도 독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일단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 역시도 오늘 역시도 세 가지 사항으로 좀 압축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삼형전자는 일단 미래 성장성과 성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주가에 미반영이 지금 현재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좀 무겁다라는 좀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왜 무거운지. 그렇다고 유통 주식수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삼형전자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현재 발행 주식수가 2천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런 거는 일단 그렇다면 어떻게 비중이 차지가 되고 있는지 일단 주주들의 지금 현황을 제가 잠깐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주주가 참고로 53.86% 정도의 비중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일본 케미콘이라는 업체에서 33.4%로 대주주로 있는데 뭐 관련이 없는 업체가 아니고요. 이제 단연간 삼형전자와 함께 기술 협력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경쟁 업체가 많았거든요. 뭐 대만 업체도 그렇고 최근에 막 올라오고 있는 중국 업체들도 있었는데
이런 나라들의 그 경쟁업체들은 이미 이제 일본 쪽에 이 일본케미콘이라는 업체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삼성전자가 충분히 경쟁에 대한 우위에 지금 현재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일단은 그리고 자사주가 약 3%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도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인 만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은 가치는 있는데 아직은 위로 사겠다는 세력, 일단 좀 수급 심리가 아직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하이리치 안에서도 추천을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 보시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그 너무 많은 물량들이 묶여 있고요. 대주주들은 솔직히 잘 팔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주는 세력들이 올라와 줘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은근히 좀 느낌상으로 무겁다라고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바로 미래 성장성이 여전히 미반영됐다라는 점. 자, 콘덴서를 만들고 있는데 일단 이 업체는 LED 관련주로 저는 일단 편승을 시켰습니다. 저는 참고로 테마와 관련돼서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LED 업종이 앞으로도 전망이 밝다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움직여졌던 주가는 항상 미래를 선반영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 봤을 때 바로 삼성 SDI라든지 뭐 LG이노텍, 서울 반도체들의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 상당합니다. 걔네들이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을 보시면 이미 LED라든지 LCD 업종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장이 형성이 되었는지를 잘 지금 주가가 반영을 시켜주고 있는데 참고로 삼성전자는 그 LCD와 LED TV에 들어가는 콘덴서를 만들고 있거든요. 또 그 콘덴서가 그 많은 콘덴서들 중에서도 정말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제가 일단 주식 담당자 분과 통화를 통해서 전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업체들의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증대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역시도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부분들이 아직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제가 잠시 후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기술적인 흐름들을 잠깐 설명을 드릴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주가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도 저는 이 기업만큼은 또 성장성은 더 발휘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부가가치가 높은 LCD 및 LED TV용 슬림 콘덴서의 매출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이 삼성전자의 매출 증대에 상당한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주식은 미래 성장 가치만 보더라도 여전히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이렇게 말씀만 드렸는데 또 장부를 안 열어볼 수 없겠죠. 다음은 두 번째 사항은 또 실적을 보시면 이 기업이 그동안 물론 뭐 구조조정도 잠깐 거쳤던 기업이기도 했지만 흐름들을 보면 매출액을 잠깐 보시면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예, 뭐 2007년도부터 지금 1,365억 정도의 매출을 시작으로 해서 점차 2009년도 작년도까지 거의 2천억 원에 달하는 성장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매출액의 척도는 바로 성장성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즉 시장 점유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열심히 덩치를 키워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과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이제 수익성이 잘 나는지를 보셔야 될 텐데 영업이익도 이제 보게 되면 2007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아니고 이제 적자였습니다. 근데 2008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증대됨과 더불어서 2008년도 보시면 11억 정도의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했죠. 그 이후부터 급격하게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3월에 1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1분기 실적 발표를 보시면 매출액이 54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5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2분기 역시도 이와 맞물려서 삼성 SDI라든지 LG 이노텍 등도 상당히 좋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들인데 삼성전자 역시도 함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분기 역시도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뭐 단기 순이익에 어차피 이제 뭐 영업 외적인 뭐 이익이라든지 뭐 손실이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 이제 특별히 뭐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업은 여전히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성장성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1번 사항에서 성장성이 그대로 장부에도 드러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성장함과 동시에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항도 왜 이 기업이
여전히 가치를 인정을 못 받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물론 그 재무 현황과 관련돼서 좀 저도 좀 주도 면밀하게 좀 보는 사항들이 많이 있긴 한데 오늘은 이제 방송 뭐 분량상 짧게 제가 체크하는 부분만 가지고 왔습니다. 부채 비율을 좀 많이 볼 수 있겠는데요. 부채 비율이 8.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상당히 정말 그냥 예의상 가지고 있다. 부채는 예의상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동안의 흐름들을 보시면 거의 10% 미만의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 자, 무엇보다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내가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떤 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현금을 어느 정도 쥐고 있느냐.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일반인들도 보시면 뭐 아무리 빚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금이 풍부하게 있는 사람은 어차피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뭐 하나의 뭐 구색 맞추기식으로 부채를 하나 뭐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기업도 마찬가지죠. 뭐 부채 없이 가는 기업도 물론 참 무차입 경영도 좋긴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채를 통해서 은행과의 서로 간의 교류를 통해서 현재 그 신용도를 계속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앞으로도 위험적인 측면에서 보험으로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봤을 때 여전히 지금 일단 부채는 예의에 가깝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현금은 참고로 4년 동안에 평균 약 1,000억 원 정도의 현금 보유를 꾸준히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단기 부채를 말씀을 드리면 갚아야 될 돈은 약 한 200억에서 300억 수준밖에 안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수준은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는 수준은 약 1,000억 원 정도를 약 4년 동안에 그대로 보유를 해왔다라는 점은 이 기업이 여전히 재무적으로도 그동안 뭐 설립일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단계 안정적인 국면에서 이제 앞으로 수익 낼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 좀 PBR을 제가 주로 많이 보는데요. 죄송합니다. 자산 가치 대비 여전히 그동안 모아온 자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설립한 이후에 지금까지 꾸준히 영업 활동을 했는데 자기 자본에 대해서도 늘려가면서 자산도 이제 자산 규모도 늘려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여전히 PBR 수준이 참고로 2010년도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장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0.59배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동안 1배가 한 배 수준도 안 되는 즉 현재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또 자산으로 또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일단은 그 부분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사항을 잠깐 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꾸준히 성장은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뭐 LED, LCD 시대와 맞물려서 과거에 그냥 그 기존의 가전제품이 아니라 신규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의 LED와 LCD TV 시장 안에서의 콘덴서들을 만들어내면서 매출이 함께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남기고 있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자산 가치 대비 여전히 지금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차트를 잠깐 좀 최근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좀 공략을 해야 될지 이런 사항을 좀 더 세밀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이 매수의 기회를 주는 건지도 함께 좀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바로 삼형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왜 이렇게 좀 무겁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이런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종목들은요, 뭐 단기적으로 시세 내는 것을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묵묵히 여유 자금을 가지고 묻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여유 투자가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흐름들을 보시면요. 자, 최근의 흐름들이 자, 보시면 1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살짝 밑으로 밀리는 경향도 있었는데 최근의 흐름들은 뭐 2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함께 부각이 되었는지 점차 거래가 좀씩 사라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추세는 단기적으로는 이미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아직 중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접근을 하시려면요. 참고로 저는 일단 11,000원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을 제가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클럽에서도 회원님들께도 당부를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많이 위로 올라가 있는 관계로
뭐 많이 올라간 건 또 아닙니다. 참고로 일단 이 적정 주가는 저는 참고로 이 종목은 14,000원까지는 무난히 좀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략은 어디 시점에서 하셔야 되냐면요. 자, 무엇보다 일단은 11,350원 선에서 상당히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1,350원이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도 흐름은 어차피 계속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11,450원에서 11,500원을 전후로 해서 계속 위로 그 시장가 주문을 내시지 마시고 이러한 종목들은 지정가로 체결이 안 되면 그냥 인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체결이 된다면 이 종목을 드디어 내 포트에 담았으니까 연말까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신다면 좀 더 재미나게 좀 이 삼형전자와 함께 여러분들 가치 투자에 대해서 좀 재미를 느끼시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주식 투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업 분석인데요. 거상님과 함께 삼형전자에 대한 내용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 위해서 돌발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의 내용 잘 들으셨나요? 돌발 퀴즈 문제 나갑니다.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삼형전자는 부가가치가 높은 LCD 및 LED TV용 이것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리모콘, 2번 슬림 콘덴서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거상님은 중장기 투자를 목표로 7가지 종목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 시간에 찬찬히 살펴봤던 만큼 오늘은 수익률 정도 그리고 현재까지의 흐름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만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동원 F&B부터 볼까요? 상승 모멘텀 목표가 유효한가요? 네, 동원 F&B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예. 굳이 뭐 추천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일단 현재 수익률이 24.9%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수가는 43,300원으로 제가 매수를 했는데요. 여전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까지 배당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만큼은 연말까지 없는 셈 치시고 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정 여유 투자가 무엇인지 계속 만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진정 여유 투자의 전도사답게 동원 F&B를 계속 들고 계시고요. 수익은 한 24% 이상이 나고 있습니다. 연희정보통신도 바로 이어서 볼까요? 네, 연희정보통신은 좀 제가 그 기술적인 흐름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차트를 잠깐 좀 띄워놓겠습니다. 현재 연희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약 마이너스 4.5% 정도 지금 손실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담고 계신 분들께서 좀 불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루멘스랑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분기 실적 관련돼서도 그렇게 실망을 시킬 종목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대형주들 시장 흐름과 맞물려서 대형주들의 지금 대형 IT 주들이 조금 저조한 흐름을 타서 함께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잠깐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저 추세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반등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그 3개의 음봉이 나오면 대부분 양봉은 하나씩 나와주는 게 또 원칙이죠. 하지만 시장 흐름이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또 대형 IT주들도 함께 삼성전자 역시도 오늘 하락률이 컸었는데 이와 맞물려서 오히려 아래로는 공간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121선까지 밀렸던 지금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점 부분이 바로 5,210원인데 121선에 그대로 터치를 하고 올라왔거든요. 일단은 다음 주부터는 어차피 6월 말이고 2분기 어닝 시즌과 이제 맞물려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물론 그 손절 기준은 마이너스 7%를 제가 일단 중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수를 하시면서 기다리신다면 나름대로 뭐 그동안 마음고생하신 거 그 이상을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세보 MEC 보겠습니다. 매수하셨던 가격이 4,400원이었고 오늘 종가가 4,150원입니다. 역시 마이너스 수익권 내 계신 종목인데요. 이 종목의 흐름은 어떤가요? 예, 그 세보 MEC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접근했다라면 일단은 이 두 포트폴리오 담겨 있는 종목들이 뭐 연희정보통신도 마찬가지겠고요. 제 포트폴리오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도 그렇고 세보 MEC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제 건설 경기 역시도 뭐 진바닥을 찍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 봤을 때 일단 세보 MEC 역시도 뭐 그렇다고 그 매출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었고 다만 지금 소외되고 있는 모습이다. 거래량만 보시면 아시겠죠. 소외되고 있습니다. 좀 더 흐름이 좀 지루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그래도 뭐 저점 부근에서 뭐 지지가 나오긴 했지만 거래는 의미는 없습니다. 여전히 보유는 할 거고요. 현재 마이너스 5.6%긴 하지만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적정 주가에 대해서는 저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좀 보유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세보 MEC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거래량 때문에 좀 고생을 하실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을 늘리시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면서 마이너스 7% 선이 넘는지 심지어는 세보 MEC 같은 경우는 더 멀리도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도 보고 있으니까 뭐 지금 있는 뭐 손실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보유를 유지하겠습니다. 예, 세보 MEC 보유 진단하셨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떤가요? 예, 한국전자금융이 오늘 조금 이상한 좀 마지막에 종가의 매물이 조금 쏟아졌습니다. 키움 계좌에서 좀 쏟아졌는데요. 약 한 4, 5만 주 정도가 쏟아진 걸로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오늘까지 딱 보시면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최근의 흐름이. 근데 마지막에 물량에 대해서는 일단은 21선상을 살짝 하회를 하면서 지금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까지는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크게 지금 뭐 모멘텀적으로도 그렇고 오히려 악재는 없다고 지금 제가 분석을 한 결과 악재는 거의 없고요. 오히려 모회사인 한국신용평가정보 쪽에서 오히려 자회사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가겠다. 오히려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010원은 물론 이제 제 매수가긴 한데요. 3,010원에 일단 매수 포트에 담겨 있긴 한데 일단 월요일 흐름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포트에 대해서 뭐 매매를 어떻게 할 건지 좀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하면서 일단은 보유로 그대로 지금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삼형전자는 오늘 기업 분석을 통해서 자세히 진단을 해주셨었는데요. 일단 수익률 목표가 정도만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네, 현재 수익률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약 한 7% 정도, 6.9%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14,200원 정도는 좀 올라가줘야 제가 그때부터 좀 차익을 실현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마지막 종목이네요. 호텔신라가 남아 있습니다. 중기로 가져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흐름 어떤가요? 네, 호텔신라도 제가 지금 보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포트에 담았는데요. 담게 된 계기가 최근의 흐름, 어차피 지수가 올라가고 2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호텔신라 역시도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으로 일단 포트에 담은 종목입니다. 오늘과 같이 오히려 지수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비록 스파이크 마감을 하긴 했지만 양봉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일단 그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거래도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일단 다음 주 정도에 호텔신라는 나름대로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고요. 수익이라고 해봤자 이제는 뭐 한 0.4%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의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는 22,650원에 담았고요. 목표가는 최소한 24,500원에서 400원대까지는 좀 진입을 해줘야 그래도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차익하더라도 좀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예, 동원 F&B부터 호텔신라까지 거상님께서 갖고 계신 6종목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차후에 다시 거상님 모시고 이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고순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예, 1599-7710번으로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저희가 상담해 드릴까요? 네, 휴맥스를 네. 휴맥스 갖고 계세요? 네네. 예, 매수하신 가격이랑 비중부터 여쭤볼게요. 매수를 갖다가 17,800원에 예. 30% 했거든요. 17,800원에 30% 갖고 계시면 금년도 초쯤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까? 예. 예, 꽤 오래 들고 계셨는데, 좀 많이 손해를 보고 계시죠? 많이 힘드시겠어요? 자, 어떤 점들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손절을 해야 되나 더 갖고 와도 되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실 네. 휴맥스가 종목 진단 많이 들어오는 종목 중에 또 하나인데요. 많은 네. 전문가들이 주가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국면에 있다, 갖고 있으면 올라가겠다 하는데 생각처럼 많이 오르지는 않더라고요. 예. 예, 거상님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투자는 장기 투자로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거상님. 네. 예. 휴맥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매수가가 17,800원이라고 말씀하셨고 비중이 30% 지금 담겨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 차트를 함께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래량만 보시더라도 이 주가가 이 종목이 현재 관심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가 나옵니다. 자, 지금 흐름을 보시면 특별히 지금 휴맥스는 한 차례 급락한 이후에 딱히 지금 거래가 나와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수는 열심히 뭐 코스닥도 500포인트에 대한 문을 두들겼었고 종합주가지수도 함께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오히려 저조했다라는 점은 이 기업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현재 많은 수급 주체들이 보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비중이 30%인 관계로 어차피 장기로 본다라면 오히려 보유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두 번의 저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거래가 많이 터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저는 이제 가격대라는 것 자체가 일단 뭐 한 주로 가격이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일단 그 부분 봤을 때 13,000원대에서 12,000원 후반대에서 상당한 이제 지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악재는 없고요. 다만 지금 또 궁금하신 사항이 2분기 지금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휴맥스를 계속 갖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마음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로 보고 계시다면 일단 이 종목은요.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사항은 나중 문제고요. 일단 가치가 좀 부각이 돼야 되겠죠. 올해 실적이 참고로 일단 좀 턴어라운드로 이제 좀 바뀔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2분기 그 매출을 좀 잠깐 좀 예상치를 말씀을 드리면 전 분기 대비 약 한 12% 정도 매출은 늘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약 40% 정도 수익성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기업들 중에서도 한 차례 좀 고생을 했던 기업들이 수익성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집을 피우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래야지 이제 기업이 살아날 수 있겠죠. 일단 휴맥스는 그 자구책이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계절적인 요인 역시 일단 2분기 역시 성수기입니다.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2분기 실적 발표까지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면서 현재 비중 30% 정도니까 보유를 해 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지지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지금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들,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일단 이 종목이 해 주어야 될 과제가 첫 번째로 14,700원까지는 좀 올라가 주어야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이 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가격대가 올 때까지는요, 모니터링을 하시더라도 조금 더 침착하고 여유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휴맥스 상담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01500-1110번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보겠습니다. 지주회사 CJ가 들어와 있습니다. CJ를 6만 원에 매수를 하신 분이 3626님이신데요. 비중은 없으시고요. 전반적인 진단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전반적인 진단이요? 예. 네, 일단은 매수가가 6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흐름을 봤을 때만 보더라도요. 자,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물론 CJ도 동원 F&B와 마찬가지로 제가 또 안 봤을 리가 없겠죠. CJ도 왜냐하면 경쟁업체다 보니까 저 역시 동원 F&B를 추천을 했을 때 농심과 CJ 함께 더불어서 특히 오뚜기도 함께 이제 같이 봤었고요. 관련된 식품 업체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좀 제가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봤습니다. CJ 역시도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일단 잘 잡으신 것 같고요. 매수가가 일단 6만 원 선이라면 액면가 5천 원짜리죠. 일단 뭐 자산 가치 대비도 그렇고 여전히 이제 성장성 대비 CJ그룹이 이제 어마어마하죠. 동원 F&B보다 물론 몸집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일단은 6만 원 선에서 잡으셨다면 여전히 조금 눌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매수 시기가 좀 다소 아직은 좀 이르게 좀 잡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매물벽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런 거 봤을 때 거래가 아직 살아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여전히 일단 6만 4천 원대에서 5천 원대까지는 정말 지루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2분기 실적 관련돼서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CJ 종목 좀 더 멀리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다면 차라리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다면 일단 6만 2천 원대에 대해서 진입을 못한다면 다음 주 중에 못한다면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크지 않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지금 보신다면 그대로 보유해 가시면서 모니터링 계속 하시고 6만 4,800원대를 넘는지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보유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희 대박클럽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 통해서 무료 문자 보내실 수가 있는데요. 장중 친절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먼저 채택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종목 중에 NCB 네트워크스가 있습니다. 8479님께서 보내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2,475원이라고 하셨고 50%를 갖고 계시다고 목표가, 손절가를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네, NCB 네트워크스는요. 참고로 저희 그 거상클럽에서도 이번에 그 전화통화를 했었었는데 단기적으로 차익을 실현하고 나온 종목입니다. 다만 지금 수급적인 주체들의 흐름을 심리적으로 잠깐 제가 봤을 때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50%라는 비중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시세가 시작된 종목들을 좀 위에서 지금 보니까 2,48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제가 봤는데 맞죠? 예. 2,475원이요? 2,475원이요? 예. 2,475원이라면 상당히 고점에서 위에서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중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흐름을 보시면서 리스크 관리가 뒷받침이 되어야 시청자분의 그 계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좀 더 이 종목만큼은 뭐 CJ는 제가 분차트를 보지 않았지만 이 종목은 분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분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 역시도 일단 제가 거상클럽에서는 올해 이번에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날 일단 차익을 다 실현하고 나왔었는데 여전히 지금 흐름은 깨지 않고 있다라는 게 무엇보다 다음 주 중에도 한번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거래가 나와줘야 되겠죠. 거래가 좀 터져주면서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라면 이제는 단기적으로 좀 내가 매수했던 가격 구간이 온다면 좀 더 기다리셨다가 한 3%까지는 더 수익을 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에 대한 욕심은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은 그 위는 세력들의 영역이다. 욕심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또 저가다 보니까 조금만 빠지더라도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 추세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게 십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하시면서 일단 매수가 대비 제가 일단 지지대를 좀 손절 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280원까지는 조금 더 가져가시되 그 이후에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고요. 아니다면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면서 그 매수가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를 살피시면서 정고점까지 올라가 준다면 더 좋겠죠. 하지만 거래가 좀 나와 준다면 더 들고 가시고 아니라면 한 3% 선에서 잘라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번에는 하이닉스를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하이닉스를 28,000원에 매수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4789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손절을 해야 하는 건지 물타기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28,000원에 하이닉스를 매수하셨다고요.
네, 28,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거의 단기 꼭지에서 잡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은요. 자칫하다가는 시장이 아무리 뭐 수급이 좋다고 하더라도 매수를 좀 섣불리 할 경우 무조건 대형주가 해답이야, 정답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감안을 하시면서 감수를 하시면서 지금 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서 꼭 필요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보이지 않게 누군가가 그죠 무언가가 지금 세력들이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또 저점 마감을 했다라는 점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6월 22일 날도 음봉과 함께 저점으로 마감이 됐고 저점이 마감이 됐다라는 것은 더 밑으로 팔겠다는 물량들이 마지막에 저가를 형성을 했다라는 심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잘라낼 수 있는 손절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지금 놓치셨다는 부분이 가장 많이 안타깝고요. 이제는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노려야 될 사항은 바로 무엇이냐면 반등이 언제 어느 국면에서 나올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시장 상황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적인 상황이 안정을 찾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들은 대형 IT주인 만큼 시장 주도주 중심에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죽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면요. 다음 주 월요일이나 오히려 화요일 정도에 조금 손실을 감수를 하시고 27,000원 선에서 27,500원 선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니라면 오히려 더 나는 2분기, 3분기까지도 괜찮다. 저 역시도 일단은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역시도 좋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비중이 크지 않다라면 더 들고 가시면서 이 중간에 있는 시세 등락 좀 더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TI를 상담을 받아볼까요? STI를 문의하신 분은 3347님이시고요. 1,590원에 30%를 갖고 계신데 향후의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거상님, 예. STI도 볼까요? 예, 잠시만요. 예. STI는 이게 상당히 저가주네요. 잠시만요. 예, 매수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매수가가 1,770원이었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1,590원이시네요. 1,590원이요? 예. 1,590원이라면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밑에서 아래에서 올라가기 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시세 분출이 날 때 한번 따라잡기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보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STI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흐름이 일단은 전반적인 일봉 차트만 보시더라도 최근에 그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있고 무언가가 지금 계속 이 종목을 귀찮게 건들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만 보시더라도 한 번, 세 차례 최근 들어서 흐름이 나왔고 지금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자, 세 번째 나온 파동에서는 아래로 안 눌렸다라는 거. 그게 상당히 지금 포착이 되고 있죠. 눌리지 않고 오히려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심리적으로 1,600원 선에서 1,700원까지는 지켜나가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좀 더 자세히 분차트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분차트만 보시더라도 흐름이 한 차례 크게 한번 올라가 준 다음에 그 이후에는 가격이 밑으로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1,670원대에서 60원대 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 종목은 단기적인 수급적인 부분만 봤을 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뺐으면 진작 뺐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을 접근을 하실 때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많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키고 있죠. 분차트상에서 보시더라도 일단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조금 더 바로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조금 더 덜어내고 싶다. 좀 더 모아가고 싶다라는 좀 의중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일단은 박스권 상단부겠죠. 1,820원대에 대한 돌파 여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초반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중반 이후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 가격 구간, 매수가가 상당히 저점이다 보니까 일단은 계속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1,650원이 유지가 되는지 지켜보시면서 고점 박스권 돌파를 하는지 지켜보시면서 돌파가 된다면 계속 보유를 하시고요. 깨지면 매도 처리, 차익 실현을 그냥 조금이라도 그 작은 수익을 담보로 그 이상의 수익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STI까지 오늘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거상님,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삼성전자는 부가가치가 높은 LCD 및 LED TV용 이것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리모콘, 2번 슬림 콘덴서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정답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누구나 이길 수 있고 누구나 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일의 컨디션이 중요하고요. 또 운도 따라줘야 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우루과이와 16강전을 다시 한번 치르게 될 텐데 우리 태극전사들 다시 한번 힘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